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평택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반도체 그리고 삼성반도체 협력업체가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중요한 발표를 평택시에서 했습니다. 공시를 냈는데요. 평택 삼성반도체 협력업체가 지제동, 방충리 그리고 동고리 일대로 신대동까지 일대로 세워진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고문 해가지고 나왔죠. 2021년 3월 9일 평택시장.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평택 삼성반도체 협력업체가 지금 약 48만 평 정도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어놨다. 그리고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지역, 대상 지역은요. 평택시 고등명 방충리, 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이고요. 대상 면적은 159만 4,226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48만 평 정도 되고요.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로 예정됩니다. 제한 사유는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 지정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남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제한 기한은 고실로부터 2년간입니다. 산업단지 승인 시 해제가 되고요. 공람 기간은 14일간이고요. 그리고 평택시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해 보시면 되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한 대상 행위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제한 대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개발 제한으로 묶어놓은 이 땅,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땅에 건축물 건축이 안 됩니다. 신축 안 되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답을 전으로, 전을 답으로, 임야를 가수원으로 이런 거 다 금지되고 있고요. 토속을 채취해도 안 되고요. 토지를 갖다가 필지 분할이라 그러죠. 분할하고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야적장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고일 이전에 여러가지 인가나 승인이나 허가 신고가 되었거나 접수된 개발행위는 가능하고요.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이나 대수선, 용도 변경은 가능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 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도 가능합니다.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어쨌든 이 오늘 공고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공고문에 해당되는 토지가 어디일까 궁금하시죠? 그 번지까지 있는데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입 조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동고리 0번지, 1번지, 2번지, 4번지 순서대로 쭉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지가 1021개입니다. 네, 1021개 필지가 수용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지목도 나와 있고요. 공부상 면적과 편입 면적이 있어요. 똑같다 보면 516제곱미터나 516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부상의 면적과 편입 면적이 똑같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곳은 공부 면적하고 편입 면적이 틀려지겠죠. 그 얘기고요. 그 옆에 보면 공시지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평으로 따진다면은 3.3 곱해주면 되겠죠. 9만원 같으면 한 27만원, 28만원 정도 평당 나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곳에 보면 비싼 것도 많아요. 이렇게 40만원 가까이, 46만원, 37만 5천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거의 100만원이 훨씬 넘죠. 공시가가. 이런 땅들도 다 수용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제동, 동고리, 그리고 신대동, 방충리까지 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곳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야 좋은지 나쁜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돼요. 아마도 지제동이나 방충리 쪽에 있는 걸쳐 있는 곳은 좀 아까운 땅이 되겠고요. 그리고 절대농지로 구성되어 있는 진흥구역에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 같으면 이럴 때 수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근데 수용가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어떤 분들이 뭐 수용이 공시가에 뭐 1.5배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은 실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덕 신도시 아래 삼성 반도체 바로 아래 부분 같으면 평당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그 시세대로 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삼성 반도체 아래 방충리 쪽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대략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게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아마도 이 45분 국도 라인을 통해서 분명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예전 영상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아래쪽으로 해서 38분 국도 라인이 붙어서 이 마을은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때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고 이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이 어디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제가 대략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맞아 들어갔네요. 어쨌든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간 위치를 보면 어떻게 수용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지, 이렇게 베어 먹은 사과처럼, 이렇게 썩은 사과처럼 어떻게 이렇게 수용이 되느냐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보면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수용을 할 것 같으면 네모 반듯하게 전체적으로 도로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할 거지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곳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수용된 걸 보면 이곳에 그 임야 같은 거, 이곳은 거의 주거가 없거든요. 주거 시설이 거의 없는 곳은 쭉 다 수용이 됩니다. 그럼 왜 여기는 안 했을까? 이곳은요 이미 상업 시설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이곳을 수용하게 되면요, 이곳은 땅이 평당 1,000만원이 넘어요. 실제 거래가 1,000만원이 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땅들을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수십 평, 수백 평도 아니고 몇천 평도 더 되겠죠. 이런 것들을 평당 1,000만원 이상씩 주고 수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곳은 버려두고 빼먹고 이렇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가면은 대부분 다 농업진흥구역의 땅이기 때문에 어떤 뭐 수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가로 나가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 땅이 뭐 그렇게 비싸게 거래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수용했고, 그리고 이곳에 빠진 부분을 또 보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 색깔이 자연녹지 색깔 같네요. 이런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원주택들이 쫙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미 필지 분할 이쁘게 하고 도로도 만들어 놓고 한 부분들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현재 어떤 주거시설들로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반발이 생기게 되는 거죠. 토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도 실학지구 형태로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이곳을 수용한다라는 큰 부담감이 있겠죠. 이곳을 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또 이 토지 보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업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브레이크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은 빼놓고서 이렇게 수용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게 거의 고시가 됐다는 것은요 거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게 되면 이거는 그냥 1, 2년 안에 2, 3년 안에 그냥 3년도 안 갈 것 같아요. 2년 안에 그냥 바로 실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급해졌거든요. 삼성반도체도 천천히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벌써 오늘 소식에서도 조기 지금 투입을 하고 있어요.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서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 직원들을 평택으로 지금 다 굉장히 몇백 명을 지금 내려보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어쨌든 이곳에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1기 라인이 이렇게 생겼고 2기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크죠. 3기 라인 같은 경우에도요. 이 그림에서 대략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이 끝까지 만들어지면 이렇게 된대요. 이 면적이 이게 아파트 20층 높이에요. 높이는 아파트 20층 높이고 이 길이가 무려 700m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게 보면 3기 라인 같으면 이게 700m, 그러니까 아파트 20층 높이로 700m가 길이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공장이에요. 이런 공장, 여기 2기 라인 공장도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너무너무 큰 반도체 공장이 지금 벌써 2개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공장이
토목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번째 팹 공장 같은 경우는 벌써 설계가 또 들어갔어요. 이렇듯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만 6개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4개로 만들어진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2개를 더 만들어서 6개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평택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이 되겠죠. 거기에 협력업체가 48만 평이 지금 수용이 돼서 이곳에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에 있는 협력업체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10분 거리 안에, 10분도 길죠. 그 안에 아주 가깝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충리, 지제동 일원에 세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덕신도시가 세워지고 이 삼성반도체를 정중앙으로 관통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장에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삼성반도체 지금 내부 도로거든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졌죠. 이게 지금 2공장, 1공장이에요. 굉장히 이게 아파트 20층 높이로 400m, 700m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반도체 공장이에요. 이게 지금 내부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사하는 게 지금 제가 요즘 다녀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3공장이 여기 붙어가지고 짓고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짓고 타워 크레인이 막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 관통하는 곳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게 지제동 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면 여기가 이제 지대동으로 나가고 이 가스 시설도 되어 있죠. 네, 이렇게 가스 시설도 되어 있고 더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방충리로 내려가는 라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삼성 반도체 외곽이고요. 이 밑에 보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이게 사실은 길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길도 없는 곳에 이 논이었었거든요. 이게 다 논바닥이었었는데 이게 6차선 대로로 넓혀지면서 이곳에 평당 1000만원이 다 넘어갔던 땅이 이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메인 도로에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곳을 한번 볼게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도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참 재미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메인 도로가 아니라 메인 도로에서 안쪽에 들어간 도로에 보면 이렇게 가면 뭐 마사지도 있고요, 뷔페 식당도 있고, 수육국밥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한바 식당부터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부동산도 있고, 김밥 매니아도 있고요. 이런 것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곳곳에 골목에만 들어가도 이렇게 주차돼 있어요. 굉장하지 않나요? 반도체 앞에 보면 이렇게 한바 식당, 휴게실, 자동차 주차되어 있는 거 보세요. 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요. 빽빽하게 어떻게 차가 빠져나오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차 있는 곳이 바로 삼성반도체 아래 보면 이런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룸이 만들어지면 이곳에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곳이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진짜 이 건물 주인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했거든요. 여기 한바식당 주인분을 아세요. 그래서 이분하고 한참 이야기를 몇 번을 만나면서 얘기해 봤는데 정말로 상상으로만 생각됐던 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 팩트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 인터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원룸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미 공사할 때부터 옵니다. 2년치를 그냥 바로 계약을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계속 올라가면 가도 이렇게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고 뭐 땅만 있으면 원룸 만들고 이런 실정이 바로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아래쪽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정직원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이곳에 근무하시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인력들이 지금 거의 다 외지인들이거든요. 평택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반도체를 세워나가는 인력들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먹는 거, 자는 건 해결해야 돼요. 먹고 자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는 것은 이 주변에 뭐 원룸이라든지 도시명 생활주택이라든지 서정리 쪽에 나오게 되면 이곳에 보면은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서정리 역 앞쪽에 보면은 도시명 생활주택이 약 8,000세대 가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게 다
완판이 됐어요. 이게 서정 아트타워라든지 트윈자이라든지 듀오 1차, 2차 뭐 정말로 많이 도시명 생활주택들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공실이 없어요. 다 차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누가 와서 살까? 분명히 공실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5,000명이 와서 또 삼성 정 직원까지 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채워졌고요. 이 삼성 반도체 앞에 고덕신도시가 있는데 이 고덕신도시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정말로 방구하는 게 굉장히 문제였어요. 그런데 고덕신도시가 세워지면서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되고 아파트들 1단계 아파트가 자이앤자이나 파라곤이나 그 다음에 신한 인세빌 제일풍경채 뭐 이런 아파트들이 세워지면서 이곳으로 많이 들어왔죠. 평택 시민들도 들어왔지만 삼성과 관련된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곳에 점포용 상가주택들이 400개 이상 세워지면서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삼성반도체 앞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삼성반도체 앞의 모습이 이게 삼성반도체죠. 이렇게 몇 차선인가요? 8차선 도로가 이렇게 쭉 뚫려 있죠.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 도시명 생활주택이 돼 있고 여기 쭉 이렇게 센트리마하고 또 있고 이게 헤리움도 있고 빌딩들이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런 게 4층짜리인데 여기에 상가가 있죠. 보통 80평짜리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80평에 이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60%가 건폐율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여기는 정해져 있어요. 1층엔 상가, 2층에는 투룸 2개, 3층에도 투룸 2개, 4층에는 주인세대.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20억에서 25억 사이를 넘나들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빌딩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쭉 뒀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하죠. 이게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는 거라면 믿으실 수 있는가요?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3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로드뷰에 보면은 어떤 재미난 일이 있냐면요. 2019년 11월이에요. 한번 과거 사진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17년 사진. 예, 이렇게 됐죠. 2017년 사진.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2017년에는 고덕신도시가 아까 봤던 그 빌딩들이 하나도 없죠. 이게 2017년 9월 모습이에요. 네, 이곳이 보면, 과거의 사진을 보면은 이 삼성반도체 앞에가 거의 400개 이상의 도시명 생활주택들이 다 건설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 삼성반도체가 들어서면서 평택의 자족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산업단지란 거죠. 네, 이 삼성반도체로 인해서 고덕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심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또 평택 삼성반도체 협력업체까지 들어섭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끝내주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반도체도 큰데 48만 평 정도의 산단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 산단과 마주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어떻게 길이 만들어지고 도로로 뻗어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45번 국도는 넘어가지 못해. 이 도로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대동 쪽으로 빠지는 이 라인은 확실하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38번 국도로는 뭐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평지거든요. 이 38번 국도를 좀 보면 이게 38번 국도고 이게 수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수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로 도로하고 거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38번 국도에 붙어 있는 이 동네도 정말로 지가가 비싸진 동네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다 절대농지가 풀어지고 그러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철길이거든요, 또. 그래서 이 산업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지가는 또 한번 덜썩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향후에 평택이 과연 얼마나 많이 성장할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이곳으로 인해서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 주변 방충리, 동고리, 신대리, 뭐 지제동 이쪽이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가 사실은 지금 저는 있습니다. 평택 사람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택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낌없는 기대와 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은 삼성반도체 협력업체가 들어선다는 발표,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소식이 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